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고 나는 이 제품을 1000개 이상 소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제품은 젖병 보관함이라는 키워드의 1등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분은 사실 이 제품 자체는 화장품 보관함이지만 이걸 변경해서 젖병 보관함으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경쟁 강도나 검색 수도 굉장히 좋고 이 제품의 현재 판매량도 하루에 40-50개가 나갈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1000개 이상 소싱해서 MOQ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진과 썸네일을 젖병 보관함으로 변경한다면 이 제품이 안 팔릴까요? 안 팔릴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렸을 때 망설이셨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판매를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썸네일을 바꾸고 단가를 낮춘다면 지금의 1등 판매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판매 금액도 같이 낮출 거고 똑같이 사진도 바꿀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가격 경쟁이 시작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아기 관련 용품도 판매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스토어는 관련 카테고리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 제품을 살 걸 또 다른 제품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땡땡 젖병 보관함이라는 스토어명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 소싱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스토어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대량 등록이나 위탁 판매로 여러가지 상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장성의 차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과 단순히 위탁 판매, 대량 등록으로 여러가지 상품을 등록하는 것에 차이가 무궁무진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위탁 판매로 여러가지 상품을 올리거나 대량 등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최저임금인 200만원 수준 이상보다의 손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더 벌려면 한 명을 더 채용하고 그 다음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확장성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100만원, 200만원 벌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반이라는 셀러 기간 동안 약 1년을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의 차이가 엄청나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 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가가 약 2만원 가량의 제품을 원가 만원도 채 안되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약 1000개를 한 번에 가져옵니다. 그럼 약 1000만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해서 저는 이 마진에 1원도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됐건 쇼핑라이브, 파워링크 광고 등등에 모두 다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개를 다 팔고 나서 상위 노출이 된다면 그때부터 가져오는 제품들로 순수한 수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을 과연 내가 위탁 제품으로 가져와서 1개, 2개 판매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에 이런 막강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프리미엄 등급만 봐도 종합몰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몰로 몇 개 상품 판매하지 않는데 프리미엄인 스토어는 정말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분들이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 잘 판매를 할까요? 제품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을 수 있냐 없냐는 결국에 내가 그 제품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내 제품이 아니고 위탁 제품이고 대량 등록이면 누군가가 또 들어온다면 또 그 시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을 찾죠. 계속해서 그렇게 상품을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내가 그 속에서 브랜드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밀려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량 등록이나 위탁 판매로 상품을 꾸준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만 기대한다면은 나쁠 것은 없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놔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이미 상품을 소싱했는데 수요가 없는 제품을 가져오셔서 어떻게 판매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젖병 보관함도 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느끼려면 판매를 해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에 간다면, 그리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위탁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 소싱을 최대한 내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마진을 계속해서 벌면서 이러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강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젖병 보관함도 이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고 이 제품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싱하지 않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아이도 없고 이 카테고리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강점이 다를 거고 관심 분야도 다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하고 브랜드화를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 1억의 매출을 벌더라도 아이템 인허나 가격 비교 등등으로 계속해서 상품을 등록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만 월 1,000만원 매출이더라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이 확장성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부럽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품을 사입하고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내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제품을 직접 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위탁으로라도 조금 다르게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찾아봐야겠죠. 단순히 도매 사이트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와디즈가 됐건 구글링을 통해서 업체를 찾아서 연락을 했건 나만의 상품을 찾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화할 때 그 제품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면 하나의 제품에 정말 광고비를 쏟고 온 노력을 쏟아서 이러한 제품을 키웠다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제품을 비슷한 카테고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키울 수 있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조차 꺼내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품 소싱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프로그램 3가지를 소개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시간을 줄여서 소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프로그램을 씁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마이닝, 두 번째는 아이템 스카우트, 세 번째는 판다링크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직접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 탑 500의 카테고리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품을 소싱할지 보는 것이 가장 꼼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정석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생활건강에 주방용품을 들어왔고 저는 이런 식으로 396등에 있는 젖병 보관함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데이터랩 분석 방법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려고 하면 정말 눈이 빠질 것 같고 이 키워드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키워드 마이닝입니다. 키워드 마이닝에서는 골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드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미리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뉴 골드 키워드에서 탑 500에 없었던 전일의 키워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그런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급상승 골드 키워드에서 전일 대비해서 어떻게 순위가 변경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젖병 보관함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현재는 키워드의 흐름이 변경되어 해당 사이트에서 젖병 보관함을 찾는 것이 불가하지만
이런 식으로 젖병 보관함이 어떻게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지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젖병 보관함을 20기에 검색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조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현재 와인렉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와인렉 역시 순위가 213이나 떴습니다. 이것을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순위가 오를 때 제가 이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저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찾았던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시간을 단축하여 키워드 마이닝을 통해 발견하고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현재의 패턴을 조회합니다. 다시 젖병 보관함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의 키워드라면 저는 이 상품을 소싱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판매되는지 더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네이버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고 현재 1등 판매자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이후에 판다 랭크에 들어와서 젖병 보관함을 검색하고 이 키워드 중에 제가 메인 키워드를 공략할 수 없다면 세부 키워드 어떠한 키워드를 공략할 수 있을지까지 찾아봐서 상품명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키워드 마이닝을 통해서 신규로 올라오는 상품을 소싱할 키워드들을 찾습니다. 여기에선 단순히 키워드만이 아니라 신규 상품 소싱까지 포함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상품의 흐름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 제품들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브랜드 카탈로그나 가격 비교로 많이 묶여 있는지 아닌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공략하는 경쟁사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판매량까지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판다 랭크를 통해서 어떠한 키워드로 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까지 조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상품 소싱에서 키워드 작업까지 시간을 단축해서 이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유튜버 스마님께서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신 아이디어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적용하고 제 구독자분들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설명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스마님 영상에도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품 소싱에 대한 고민은 정말 누구에게나 있지만 단순히 오늘 이 상품을 한두 개 팔았다고 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나아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신경 쓰는 오지라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를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그 감사함의 의미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다소 약간 매운맛 버전으로 말씀드렸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 메일로 꼭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한에서 계속해서 답장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상품 소싱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내 사업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저도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